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예, 제 2강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에 언제나 열정적으로 그 열정이 그 부천과 일산을 넘어 애터미 전국 글로벌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의 판매사 도전의 의미와 자세와 결단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김정란입니다. 와, 예. 첫 번째 강의해주신 홍진영 강사님 정말 역시나 너무 스마트하게 현실 점검해주시고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강의가 더 책임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전 세계에 계신 탁가족 여러분, 또 국내에 계신 탁가족 여러분, 올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탁가족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이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맞이해야 하는 이때쯤에 우리 노정구 단장님과 우리 총장님들께서 우리 사업자님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신 결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별한 시간에 또 제가 중요한 이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되어서 되게 책임이 무겁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조금 영어로 써봤는데요. 도전, 오토 판매사, 챌린지, 오토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썼는데요.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첫 번째 의미, 또 두 번째는 자세, 세 번째는 결단. 예,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의미는 뭐냐, 또 자세는 어떤 거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저도 이렇게 세 가지의 이렇게 분야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 판매사의 이것은 사업은 사실 방향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애터미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속도로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겠죠? 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 홍준영 강사님께서 막 이렇게 수치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야, 조금 여러분들 되게 위기의식 느끼고 야, 우리가 애터미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약간 경직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또 편안하게 여러분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뚱맞게 뭐 사냥꾼이야? 예, 그럼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수확을 하는 농사꾼이죠. 예,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요. 애터미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사냥꾼의 방향으로 일하고요. 어떤 분은 농사꾼의 방향으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보상 플랜을 들으시면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막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니까 아마 저희들의 기준은 초기 사업자를 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처음 시작하셨다거나 이제 아직 이런 분들이 애터미 보상 플랜을 들으니까 막 너무 이게 비전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상 플랜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동그라미가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사냥꾼처럼 막 누구를 잡으러 다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은 어찌 보면 이런 사냥꾼의 이 사냥을 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농사 짓는 농사꾼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냥꾼은 어찌 보면 애터미 한 방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막 깜을 잡으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초기에. 그래서 막 대발이야 왕발이야, 야, 이 한 사람만 들어오면 끝날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엄청 잡으러 다니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상처받고, 예, 그래서 이제 나가 떨어지고 막, 와, 이 일은 아닌가 봐.
나가 할 일은 아닌가 봐. 역시나 안 되는 일인가 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초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애터미의 일은요, 이렇게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기술과 한방과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농부는요, 성실과 인내가 훨씬 더 필요하죠. 예,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이 농사를 짓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 방향성으로 잡아가면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오토 판매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선에서 출발하시든 내년에 1년, 2021년도에 이제 농사를 지으셔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실 거면 계획하셔야 되고, 무엇을 수확해야 되는지 계획하시고, 언제 계획하시고, 또 무엇을 씨를 뿌려야 되는지를 계획하시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꾸준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실하게 키워나가는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내년과 애터미를 시작하는 농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하시고요. 무엇을 심으실 건지, 그리고 출발하시면 되겠는데요. 농사의 시작은 뭡니까? 무엇을 거두고 싶든지 씨앗을 뿌리셔야 되죠. 씨앗을 뿌리는 것이 뭐예요? 뉴세일즈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세일즈 도전에는 이따가 방법은 진짜 너무나 똑똑한 이상훈 국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의미를 말씀드리면 세일즈는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건이 좋아서 쓰는 단순 소비자가 이제 이거는 돈으로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나서시는 출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일즈 마스터 도전은 언제 해야 돼요? 도전은 자기 마음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한 적도 있는데요. 성공의 골든타임 3개월 안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니 지금 소비자 하나도 없는데요. 소비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뉴 세일즈는 첫 발은 그냥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도전하든 3개월 준비해서 도전하든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이 3개월 안에 모든 일이 이루셔야 되는데요. 3개월 안에 전 제품을 다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의 도전의 의미는 지인들에게 일단 내 애터미 사업을 알리셔야 되고요. 또 지인들에게 나의 제품을 유통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 제품을 다 쓰고 제품을 유통시키는데 조금 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뉴세일즈 마스터를 회사에 준하는 뉴세일즈를 보름에 250, 250만 포인트의 물건을 제품을 유통시켜야 되니까 미리 사서 써보고 유통시키면 돼요. 재놓고 유통시키시면 되고요. 내가 좀 돈의 여유가 없거나 나는 그거 싫어. 그러시면 3개월 안에 보름에 250, 250만 포인트 정도, 양쪽에 500만 포인트 정도를 무조건 쓰시고 내 지인들에게 그만큼을 유통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3강에서 알려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자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을 넘어서 오토세일즈 도전이잖아요. 결국은 오토세일즈 도전이 무엇이냐면 첫 발이 뉴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는 건데요. 자, 오토세일즈 마스터의 가치는 앞에 송준영 국장님께서 너무나 큰 비전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오토세일즈 마스터는 그러면 기간은요.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도전 이후에 1년 안에 오토세일즈에 무조건 달성하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상당히 애터미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회사에서도 준하는 게 여러분 요 밑에 이 마크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1년에 오토 판매사 유지를 12번 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이 배지를 수여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배지를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시고 1년 안에 받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받지 못하시는 기간의 곱하기로 성공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년 안에 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판매사 도전 이후에 판매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1년 안에 반드시 달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1년 안에는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냐면요. 자, 성공의 종잣돈 만들기 월 2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홍진영 강사님께서 얘기하셨죠.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애터미에서 종잣돈은 어찌 보면 종잣돈 1억을 만들고 1000억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200만 원 오토세일즈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그거를 뭐 도전하라 그러면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라 그러면 아니 오토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도전을 해요. 그냥 저는 되어지는 대로 할게요. 자연스럽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분들은 이 오토세일즈를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오토세일즈는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면 오토로 200만 원이 계속 나오는 완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잖아요. 완성은 계속 도전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종잣돈을 오토세일즈를 도전하시면서 200만 원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200만 원부터 2배로 출발해요. 200에서 400이 되고 400에서 800이 되지 200이 안 되는 사이에서는 400이 2배로 뛰지 않아요. 배증의 법칙, 복리의 법칙 절대 적용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200만 원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종잣돈을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성공의 드림팀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제가 소실적 5명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 5명 기준은 시스템에 참여하는 5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시는 거죠. 첫 번째 세일즈, 유지 세일즈. 그러시면서 소비자를 만드시고 그 소비자에게 보상 플랜의 사업 정보를 보시고 마케팅을 이해해서 계속 사업자로 만드시는데 여기 줌에 지금 뭐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육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발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화면에 내 소실적에 5명이 계신다. 정기적으로 5명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오토세일즈 마스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이 드림팀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속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은 내 파트너가 100만 원을 벌면 내가 200만 원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돈 되게 만들어줘야 내가 돈이 되는 구조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종잣돈 만드는 오토세일즈를 만약에 3년 만에 도달했어요. 그럼 내 팀이 3년 만에 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속도가 복제되는 거죠. 그럼 내 파트너도 3년 만에 오토세일즈가 되면 정말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을 빨리 꾸리고요. 속도도 복제시켜서 내 파트너들도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판매사 도전시키고 내 파트너들도 판매사 도전 후에 1년 안에 오토세일즈를 전부 다 만드는 속죄의 복도를 하기 시작하셔야 여러분들은 성공이 빨리 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세일즈 마스터에서는 세일즈 기법을 배우시고요. 오토세일즈 마스터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자, 사업자에서 사업자는 종업원이나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아까 말한 자영업자, 사장 정도 여기에서 1년 안에 무엇으로 바꾸셔야 되냐면 사업가로 바꾸셔야 돼요. 사업가가 뭐지? 사업가가 뭐야? 저도 뭐 딱히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그냥 사장 마인드에서 경영 마인드로 마인드를 바꾸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셔요. 그래서 애터미가 앞강에서도 말했지만 어느 영역이냐면 노동 수입이나 자영업의 소득이 아니잖아요. 사업가나 투자자의 시스템 소득에 연결된 이 영역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도 바꿔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뭐야? 사업가는 뭘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머리가 2개 있죠? 자, 종업원의 마인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종업원의 마인드로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수입. 그냥 사장 마인드. 이런 마인드로 계속 저도 50년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 와서 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인드랑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막 스폰서들이 요구하고요. 막 계속 알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업가들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리셋하셔야 됩니다. 이 리셋하지 않으시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되죠.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종업원의 마인드에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리셋하는 과정을 오토세일즈 마스터 과정을 하시면서 이거를
일단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가는 도대체 뭐야? 종업원은 뭐야? 막 되게 스폰서들이야. 이미 이제 오래된 스폰서들과 지금 시작한 사람과 막 의견이 충돌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그럼 이해를 못 해요. 도전해야 돼요. 막 그러면 왜 도전해야 돼요? 뭐 배팅 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고 도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막 이게 되게 충돌해요. 예, 그러면 사업가의 마인드는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2개 했는데요. 이게 졸리의 부자 되기 하고요. 그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어느 날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은 물론 돈이 많고 적은 거죠, 당연히 가시적으로는. 근데 돈이 많고 적음을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자수성가도 하고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쭉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마인드, 그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부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사는지를 사실은 모르고요. 그냥 대다수의 90%, 95%가 거의 다 그냥 중산층의 그냥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들이 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저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부월차선이나 졸리의 부자 되기 습관에는요.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신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리셋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중산층 부자하고 진짜 부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가나 투자자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산층 부자는 외제차를 그냥 좀 탄대요. 근데 진짜 부자는요, 어떠냐면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골라서 탄다는 거예요. 중산층 부자는 그냥 주택에 사는데요. 그냥 괜찮은 주택에 사는데요. 진짜 부자는 호화로운 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 부자가 되는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자야 라고 할 정도인데 이 중산층 부자는 부자가 되는데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부자는요, 이 부자에 되는 재산을 모으는데 10년이 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산층 부자는요,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MBA를 딴대요. 스펙을 쌓는 거죠. 그래서 어디엔가 고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부자들은요, MBA 딴 사람 고용해 버리는 거죠. 네, 엄청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소비로 빚을 진대요. 그러니까 소비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엄청 잘 쓰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 소비 때문에 빚을 져요. 그런데요, 진짜 부자들은요, 시스템을 위해서 빚을 유용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진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책에서 따온 내용을 제가 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일하는 데 시간을 쓴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부자는요, 시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네요.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중산층 부자의 재산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재산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 정책이나 외부의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코로나들이 오면 재산이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요, 외부의 영향에 전혀 받지 않고요, 오히려 통제하고 외부의 영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분들은 돈에 인색하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어디에 인색하냐면 시간에 인색하대요. 와, 시간에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보면은요, 이 진짜 부자들은요, 시간을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 사업자 중에 김토우 국장님이라는 분이 시간은 금이다가 아니라 시간은 막 목숨이다, 생명이다 이럴 정도로. 진짜 부자는 그래서 내 시간도 소중히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되지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를 못 견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산층 부자들은요, 돈과 연결된 교육 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예, 그래서 뭐 돈 번데 그럼 자격증을 열심히 따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요, 평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걸 배우고, 예, 내가 교육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인생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책 읽고 새로운 정보를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부자들은 기회를 많이 놓치고요. 진짜 부자는 사회 흐름을 늘 익혀서 예,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들은 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하고요. 돈을 위해서 직업도 바꾸고요. 여러 가지 돈이 목적인데 야, 진짜 부자들은요. 오히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사람이 목적이래요. 우리는 진짜 부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좀 부자에 대해서 약간 좀 나쁘게 생각하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아, 쟤는 저렇게 부자 된 데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데 그들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그 가치를 배로 올려줄 때 내 소득도 배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일을 하는 가치 자체가 틀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중산층 부자들은 책임을 전가하고요. 철저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요. 중산층 부자들은 당연히 노동력이 주 소유론이고 진짜 부자는 시스템, 사업 시스템과 투자가 주요 수입원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 볼게요. 중산층 부자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예,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꿈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읽어보니까 일반 사람은 그 부의 목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장기 레이스로 간대요. 그런데 이 진짜 부자들은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은 쇼트하게 빨리 빠르게 돈 버는 방법. 그래서 시간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부자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요? 투기나 도박이나 막 일확천금이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빠르게 돈 벌기를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오토 판매사도 무엇이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의 마인드로 셋업 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됐어요. 좀 천천히 갈게요. 저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이 일은 마라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마인드가 아직도 중산층, 자영업 노동자의 마인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차선을 빨리 바꿔 타셔야 돼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선을 바꿔 타셔서 진짜 부자의 마인드로 셋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빠르게 쉽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오토세일즈 마타가 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제가 떠들었는데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마무리할게요. 슬슬. 자, 애터미에 성공의 세 박자가 있어요. 세 박자. 예, 이제 우리 애터미로 돌아오면요. 회사가 있죠. 회사 너무 중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다음에 팀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도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했었거든요. 팀 스폰서를 말하면 우리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 똑같았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회사와 팀과 내 세 박자가 어떻게 굴러가냐면요. 뭐와 열려져 있냐면 곱하기로 엮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네트에서 제가 우리 스폰서 똑같고 나의 열정 똑같았는데 제가 성공하지 못했던 건 회사가 성공 확률을 엄청 0이었어요. 거의 그냥 회사가 안 좋았어요. 제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 확률이 0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팀이 엄청난 팀을 만난 거죠. 이 탑사나 자체가 엄청난 팀이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예, 내가 회사도 좋고 팀도 좋은데 내가 0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 확률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도 100이고 팀도 100이고 나도 100이야. 그러면 이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런데 회사도 100이고 팀도 100이야. 준비가 다 됐어. 근데 나는 0이야. 그럼 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사와 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회사도 잘 가고 있고 팀도 잘 가고 있고. 그런데 이 성공의 확률을
만약에 내가 0이 아니라 내가 이 성공 확률을 나의 영역을 나의 점수를 막 200, 300, 1000으로 늘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의 확률이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 내가 플러스로 계속 올리면요. 이 성공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런 분 있어요. 아, 내 애터미는 좋고 근데 우리 스폰서가 별로야. 우리 팀 별로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좋은 팀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성공의 점수를 계속 올려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공의 팀도 못 바꿔요. 회사도 못 바꿔요. 어떻게 스폰서 나가라 할 수도 있고 다른 팀을 바꿀 수 없잖아요.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리셋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성장을 하셔서 성공률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두 다 곱하기로 연산이 되어 있어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오토 판매에서 가는 속도가 12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기간이 12 곱하기 12분 얼마 144인가? 144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 그 성공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가 됐어. 6개월 만에 됐어. 그러면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곱하기라는 애터미는 네트워크는 곱하기 게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팀을 활용하시고 회사를 활용하셔서 계속 이 성공의 확률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출발선에 딱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2021년 출발선에 딱 계신데요. 나는 이제 그럼 됐네. 야, 회사도 좋고 회사도 엄청나고 뭐 글로벌 나가고 막 난리 났네. 우리 팀도 엄청 좋네. 좀 안 좋아도 뭐 괜찮네. 기본적으로 탑산하는 좋으니까. 예. 이런데 그럼 나는 이제부터 2021년도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나는 이제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인 척 위험스러운 그런 불안한 부가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겠다. 결심하시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세요. 또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나는 임페리얼을 갈 때까지 계속 도전하겠다. 오토세일즈가 갈 때까지 내년에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두렵지만 용기를 내겠다라고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결단하셨으면요. 이제는 팀과 함께 성공 확률을 높이셔야 되니까 애터미 사업의 최우선 1순위로 놓겠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여기에서 부업자와 있죠. 여러분, 님들이 이래요. 야, 내가 오토 판매사 200만 원. 여러분, 수치 200만 원의 돈에만 너무 몰두하시면요. 이 애터미의 부업자들이 시간을 내는 게 되게 아까울 때가 있어요. 특히 영업을 하거나 보험 세일즈를 하시거나 뭐 자영업에 문을 열어야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팀 활동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보험 하나 더 팔면은 다음 달에 100만 원 나오는데 지금 거기 가서 그거 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애터미 200만 원의 가치를 종잣돈 만드는 걸로 부자가 되기 시작의 종잣돈으로 생각하시면 애터미 사업을 최1순위에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업자도 전업자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성공자의 조언에 무조건 있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요. 스폰서의 시스템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팀에게 무조건 맞추겠다라고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여러분들 팀의 성공률에 내가 성공의 확률이 계속 높아지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고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남에게 탓하지 않겠다. 예, 이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이제부터 내가 1번 선수가 되겠다. 내 운명은 내가 지킨다. 내 인상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나라고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엔 소띠해래요. 이제 2020년도에서
뒤에 숫자가 바뀌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 있든지 다시 출발하시고요. 네, 그래서 방향과 속도를 내년 농사를 잘 지으시면 내년에는 지금 우울하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농사를 애터미의 팀과 함께 스폰서님들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021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